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과 끝난 사이, 뭔가 멀어져 있는 이 사이 속에서 상대방의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와 그리고 정확한 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 흐름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귀여운 곰돌이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5번, 3번, 1번, 2번, 4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끝난 사이 혹은 멀어져 있는 이 사이 속에서 상대방의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와 정확한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무엇인지 카드인데요. 3개의 컵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잘 지내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게 좋고, 혹은 제3자의 겹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시기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축 처져 있는 느낌보다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일수록 이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여지를 줄 수 있다. 혹은 상대방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쾌활한 모습, 즐거운 모습, 우중충한 그런 느낌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두려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당차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텐 오브 소드가 처음부터 나와요. 이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되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픔과 힘든 고난이 있는 상태에서 이 관계는 시작됐고, 굉장히 미래까지도 보는 굉장한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관계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해심이 넘치고 그리고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래도 유지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 라고도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 현재의 기운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 자, 이거 볼 텐데 누가 더 연락의 의지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 누가 더 클지. 상대방. 이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훨씬 크네. 여러분들은 연락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거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가 했을 때 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왕이면 네가 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상대방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라이트 카드예요. 라이트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연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면 내가 해야지 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둘 사이에 향후 들어오게 될 기운, 어떤 기운이 좀 들어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향후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게 될지. 가능성 카드네요. 가능성이 옆에 있는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헤리티지 카드는 조상들이 좀 이 관계에 관여를 하게 되는 어떤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만약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다시금 이어나가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한 번에 더 기회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지나침, 이게 서로에 대한 스킨십에 대한 어떤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속궁합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속궁합이 저희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해서 누군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놔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데블 카드가 또 나오네. 네. 이 사람이 연애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다시 한번 내 욕심상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거는 어쩌면 본인이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본인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연애적인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원천이라든가 자기 약간 주변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너에 대해서 욕심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관계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에게 언감생심 다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아직 없어. 이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마음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마음. 이거 아래에다 놓을까요? 향후. 세븐 오브 소드. 이거 되게 웃긴다. 이게 지금은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요, 자신이 없고 보고 싶기는 한데 내 욕심만 그러는 것 같고 이게 이성적인 어떤 거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고 너무 대차게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줬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은근히 약간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때는 이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야. 나라고 뭐 다 이랬겠어? 너도 잘못한 게 어느 정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두리 있는 사고방식을 하게 된대요. 그때는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이 관계 그래. 너 또한 100% 잘한 건 아니야. 나라고 100%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100% 내가 몰빵으로 잘못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떠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어떤 끌림, 욕심 이런 게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어떠한 감정이 더 강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는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은근히 약간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느낌으로 이 사람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회복된다라기보다는 은근히 잘못을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 사람이 합리화하는 거야. 그러면 연락의 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락의 시기. 자, 상대방이 연락의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락의 시기. 자, 상대방은요 4일 혹은 4주에 있어요. 먼 미래는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 달이에요. 길어봤자. 근데 여러분들 더 뒤에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연락을 언제 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보도록 할게요. 4일차, 4주차. 이게 사실 둘 다 연락의 기운이 아주 세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갖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을 끙끙 앓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4주차에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내가 요때 해야지가 아니고 욱하는 마음에 술 먹고 밤늦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락의 시기가 6주? 6달. 근데 너무 멀다, 6달은. 여러분들은 6주 차에 하셔도 되고 6달 뒤에 하셔도 된대요. 상관없대. 근데 사실 6달 뒤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 기운상. 이게 만약에 상대방의 어떤 환경적인 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한 쪽은 시간을 끌수록 좋다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상대방의 연락운이 사실 4주 차에 더 높게는 있잖아요. 4일차는 좀 낮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락을 4일차에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여봐, 이 사람은 다 욱하는 마음에 하는 거야. 이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요. 술 먹다가 생각하지 못하게 갑자기 그런 경우 아니면은 연락 못해.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근데 이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서로 간에 약간 탐색전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애매모호한 흐름으로 서로 간에 약간 탐색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생기겠지만, 이게 요때는 누군가 이 사람의 연락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관계에 오히려 더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될,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나 다른 사람 만난다, 이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각자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4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다 무조건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4주차가 이 사람이 4일차에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4주차에 연락을 하는 게 훨씬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의도가 완전히 난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난 네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라는 안달난 마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관계 흐름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려보는 게 좋잖아요. 이 사람의 연락 그냥 앞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연락이 안 와. 그리고 6달은 너무 멀기는 해서 여러분들 안 볼 거고요. 6주차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6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연락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운명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을 본인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이 사람 너무 좋아서 난리 나겠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연락이 끊어질까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한 번으로 단발로 끊겨질까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보면 4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하는 것도 관계에 도움이 되고 괜찮고요. 그리고 6주차에 이 사람이 4주차에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6주차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시간이 끌수록 여러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관계가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3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어떤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울감이 오지 않도록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힘든 마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당차고 잘 지내는 모습을 차라리 어필하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커뮤니케이트 클리어리 나오죠? 이걸로 봐서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오죠? 하프 피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현명한 조언도 받고 마음도 풀어짐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여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여지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타협점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기회는 생길 것이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독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끝난 사이 혹은 멀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와 정확한 시기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대방에게 취해야 되는 스탠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 관계에 어떤 염려되는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 좀 예민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오히려 보여줄수록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관계 속에서 있어왔던 어려운 문제가 나는 극복이 안 되면 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라는 스탠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카톡 푸사 내려버려, 아무것도 없게 해버려요. 상대방이 오히려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카톡 푸사를 내렸어. 하지만 상대방도
덩달아서 이거에 따라서 불안한 감정을 갖기 때문에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보여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식스 오브 소드. 여러분들 좀 다툼이 많으셨구나. 자, 이 관계는요, 식스 오브 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사, 이직, 혹은 여행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나게 됐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환승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솔직한 마음으로 행동력을 보여주고 이 관계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너무 솔직한 그런 마음 때문에 다툼이 유발됐다.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반대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해보자는 거야? 나랑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너는 왜 조금도 그렇게 뒤로 물러서질 않냐? 아, 우리는 왜 이렇게 기싸움을 하냐? 우리는 왜 이렇게 부딪히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연락의 의지 누가 상대적으로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여러분들이 더 크네. 여러분들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연락을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해봤자 라는 생각을 점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락에 용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연락의 의지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다. 그러면 보자. 둘 사이에 이거를 볼게요. 연락을 이 사람이 현재 주저하는 이유를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식스 오브 소드.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든대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관계가 뭔가 변화가 온 거는 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르겠다. 과거 반성이 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평소대로 네가 나에게 배려해주고 네가 나한테 뭔가 그동안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많은 거를 보듬어 줬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행에 대한 이슈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다투다가 어떤 변화 아니면 누군가 이직, 누군가는 이렇게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만났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승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뭔가 어떤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주저하는 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주저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향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마음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약간 지금은 연락의 의지가 여러분들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잠시 여러분들하고 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이 관계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숨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어떤지를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 그래서 본인의 마음은 숨기고 정작 여러분들을 떠보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쫄보처럼 연락을 하진 못하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뜰만한 어떤 행동을 해오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시기는 11일 혹은 11주 11주면 2달 반 정도 됐던 시기잖아요. 11일은 2주차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도 괜찮은 시기 8일 혹은 8주
여러분들이 더 먼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핑퐁이네요. 여러분들 상대방, 여러분들 상대방. 근데 여러분들이 더 우선이기는 해. 그러면 이 사람이 8일 차에 연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11주 차에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좀 볼게요. 8일 차, 11일 차. 11일 차에 연락할 가능성이 더 높네? 그러면 11주 차. 11주 차인 낮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 이 사람이 그렇게 용기가 강하신 분이 아니라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뭔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럴 때 마음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그 이유가 시간이 질질 끌리게 되면 이 쫄보라서 연락을 못해요. 그러면 8일 차에 여러분들이 난 모르겠다, 그냥 내가 먼저 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8일 차에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8주 차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지. 8주 차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11일 차에 연락을 기다려보고 정 안 됐을 때 2달이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락운이 핑퐁으로 있기는 한데 11일 차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오면 지금 11일 차가 더 높아 보여요.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여봐, 이거 간 보는 거야. 데스카드는 끝난 사이에서 데스카드는 이 리버스, 다시 이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기 위해서 연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무조건 이 관계는요, 11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면 회복합니다. 재회됩니다. 연락이 곧 행복입니다. 이렇게 흘러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일 차에 연락을 하는 게 사실 베스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11주 차는 연락운이 좀 낮거든요. 이 사람의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락운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연락을 하는 건 어떤 의도 때문인지, 마음이 조급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 양가 감정으로 나눠지는 그런 흐름이지만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일단 질러보자 라는 욱하는 마음에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확신은 없고요.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이미 이때는 신뢰감이 깨져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놓아지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혹은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서로 간의 다툼이라든가 서로를 탓하게 되는,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확신도 없이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는 감정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11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게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일 차에 연락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먼저 해볼게요 라고 하면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8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반응은 그때는 왜 했어? 라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 타임, 이 사람과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서로 간의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애매모호한 관계가 텐션이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8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이 사람의 반응은 여러분들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상실감, 후회, 이런 게 굉장히 강해져서 반가워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서로 간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이게 갑작스러운 180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미련이 굉장히 커지고 후폭풍이 강한 시기는 여러분들이 8주예요. 그래서 11일 차에 사실 관계회복의 여지가 가장 커 보이고요. 그리고 8주 차,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그래서 이때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11일 차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때 안 온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용기가 없는 거거든. 당체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다가 8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보면 그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한데 이 사람의 연락운이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11일 차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11주 차는 기대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8주가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는 데드라인이다. 그리고 8주 차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보시고 그리고 관계 흐름을 타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놓는 건데, 그때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Big Happy Changes 나오죠. 여러분들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서로 간에 이게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다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타협이 안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크고 행복한 변화가 올 거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져 있는 뭔가 끝난 사이, 상대방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와 그리고 정확한 시기를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취해야 되는 스탠스예요. 여러분들 뭔가 바빠지셔야 됩니다. 일에 몰두를 하시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뭐 여태까지 미뤄왔던 것들 다 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빠지시고 피곤한 그런 상황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뿐만, 너가 없어도 난 충분히 바쁘게 살 수 있어. 나 할 일이 많아. 지금 내가 일적으로도 좀 매진을 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정신없이 다른 거에 몰두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일에 좀 매진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매갈이 없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뭔가 미적지근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거에 몰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 누군가 로맨티스가 있네. 굉장히 약간 달달한 로맨스가 있어서 이 관계가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별이고 달이고 다 따다 줄 것처럼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 사막까지도 얼음덩이까지도 내가 너에게 갖다 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남성분도 굉장히 스웨트한 마음으로 시작됐겠지만 여성분의 센스 또한 만만치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온유하고 그리고 센스까지 겸비한 그런 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로 굉장히 서로에게 아픔을 남겨두고 관계가 끝이 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연락의 의지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서로 간에 연락의 의지가 없는데 이 사람은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막 복잡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냐. 근데 안 하고 싶고 약간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도 좀 많이 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볼 때 둘 다 마음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절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연락의 의지가 있는지. 있어요. 한 20-30%. 그리고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낫네. 이게 여러분들은 없어. 이 사람은 가능성이 낮아. 연락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연락의 의지는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땐 도찐개찐이야. 근데 절대적으로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의 의지는 낮지만 그래도 갖고는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여러분들하고 자기는 생각의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이래요. 가치관의 차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 누군가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기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실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인은 그냥 연애만 하는 그런 관계를 선호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본인은 결혼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관계 여유롭게 갈 수 있는 풍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은 진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멀리까지 보고 있는 거야. 너무 멀리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맞춰갈 수 있는지, 같이 가는 차이를 느끼더라도 네가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지, 우리 관계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까지 완전히 소설을 써요. 장편 대하 소설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지금 연락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마음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싶다. 특히 약간 육체적인 끌림,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뭔가 잘 다시금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사람임을 이 사람이 다시 리마인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많고 너에 대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게 과연 우리의 관계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그냥 먼 미래 100년 뒤까지 보지 그래. 아예 이럴 거면, 생각을 할 거면 그냥 현재 행복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타진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100년 뒤 200년까지 보겠어. 그 사후까지 생각하겠어. 이 정도로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곧 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아, 이 사람 한번 육체적인 어떤 케미가 좋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욕망으로 속으로 약간 부글부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켜보니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아, 그래, 이 사람, 이런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자존감 높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을 때 내가 빛이 났었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뭔가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 이 사람이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인 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지금은. 근데 이 사람도 생각이 약간 100년 뒤까지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동상이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간에 연락운을 좀 볼게요. 연락운이 어떤지. 상대방의 연락운. 3주, 3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연락을 하기엔 괜찮은 시기. 여러분들이 뒤에 있지. 이 사람 3주차예요. 그때까지는 시간은 막 50년 뒤, 100년 뒤, 10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이렇게 사후세계, 이렇게까지 이 사람은 3주 동안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장편 대하소설을 쓸 정도가 아니고 자서전 10권은 나오겠다. 그 기간 동안. 이 3주차, 3달째. 이 사람은 좀 늦어요. 연락운이.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 여러분들은 6주차, 6달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진중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3주차에 연락이 안 왔을 때 6주차에 연락을 하는 건 좋아. 근데 3달째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사실 더 낫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 가능성 언제가 더 높은지 좀 보도록 할게요. 3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가능성. 아, 이거 진짜 이 사람 엄청 많이 고민하겠네. 그러면 3달째에 연락할 가능성. 사실은 3달째에 연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아까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 사람은 3주차 기다려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괜찮으나 3주차에 안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마음고생. 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또 이거 또 100년 뒤에 우리가 아니야, 50년 뒤에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잘 갈 수 있을까? 지나다닐 수 있을까? 아니야, 그때 대면하고 각방 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 쓸데기 없는 생각들이 많아서 이 사람은 3주차에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뭔가 결론을 못 내리는 거. 근데 3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다가가 봐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욕망 아직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놓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지. 6주차도 좋아요. 6달째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일단 연락운이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6주차, 6달째 이때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 만큼 끄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 3주차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이 사람이 연락을 만약에 욱하는 마음이라도 한다면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의 눈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나보다 기가 세서 주눅 들어있는 어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깔 거야? 나에 대해 잔소리 할 거야? 나에 대해서 기를 눌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연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주차에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이 관계가 애매모호한 텐션으로 바로 뭐 회복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관계를 좀 타진해보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회복은 어려워요.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면 만약에 3개월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요때는 부글부글 끓어. 아, 나 없이도 잘 지내? 안 돼. 너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너에 대한 욕망이 점점 더 끌어올라. 아,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좀 책임감이 생긴대요.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이끌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관계 내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내가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관계에 어떤 좋다, 행복하다, 뭐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책임감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3개월 차이는. 근데 3주까지는 아직까지 쫄보고 아직까지도 대하소설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6주 차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자기 속내를 좀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좋지 않네. 여러분들 육체에 연락하지 마세요. 안 좋아. 서로 간에 약간 불안하게 흘러가고 서로 간에 미련은 확인하나 이 관계 어떤 직접적인 회복의 여지는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관계가 불안한 것만 확인하게 되고 미련을 남겨두고 다시금 돌아서게 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굉장히 멀기는 하는데 6개월 차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반응이 왜 연락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했을까? 이 사람 굉장히 예민해요. 생각보다 생각이 많고. 그래서 예민한 마음. 앞으로의 일들이 이렇게 연락이 안 하다가 연락을 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연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다른 이성을 만났다가 나에게 돌아온 건 아닐까? 나와의 어떤 다시금 재회를 원해서 연락을 하는 걸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사로잡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의외로 변수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연락이 변수가 돼서 이 관계에 급진전되는 어떤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아. 이렇게 사람이 연애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요. 내피셜도 많아지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작은 것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까지 예민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다른 일에 좀 집중을 함으로써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신경 쓰는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달째 이 사람의 연락을 먼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정 안 된다. 나는 이 사람을 길게 봤을 때도 나는 이 사람의 마음에 나지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난다. 라고 했을 때는 6개월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3개월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가 베스트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이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이 관계 회복보다는 관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흘러가고 좀 긍정적인 여지는 있지만 확고하게 재회까지 바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이걸로 봤을 때는 좀 에너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는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것도 인연인 거지. 그것 또한 인연의 흐름이고 운명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연락이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 사람이 3주차에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복의 여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노라고 하시네요. 사실 나는 이 관계 반대세. 서로 간에 좋아하는 감정으로 갖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난 건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잘 맞는 관계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머리가 아프고 결론을 못 보고 이런 마음이라면 잠깐 홀딩하시래요. 멈추시래요. 지금은 잠깐 기다려봐. 너의 일에 집중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실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끝난 사이 혹은 멀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과연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와 정확한 시기 언제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 관계에 있어서 보여줘야 되는, 취해야 되는 스탠스라고 보여지는데요. 7개의 소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쉽게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력을 갖는 게 좋겠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익을 따져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회의,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상황이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은지, 이거를 상황적인 면들을 좀 면밀히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익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지켜보고 정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어떠한 어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여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오, 엠프러스 카드가 나오네, 처음부터. 이 관계는요, 여성분의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 모성애, 품어주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 이걸로 시작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나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씀씀이가 크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몸매가 끝장난 겁니다. 여성적인 매력이 철철 흐르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생과 괴로 마음의 넉넉함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고, 가면 갈수록 이 남성분도 뭔가를 공감을 하면서 여성분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굉장히 행복한 극강의 행복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이 관계를 잘해보기 위해서 했던 어떠한 약속,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이행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말들을 많이 해놓은 거야.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중에서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연락의 의지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연락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고요. 상대방은 무언가 답을 찾지 못해서 내가 지금 연락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의지가 더 많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과연 현재 상대방의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뭔가 연락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아직 어떠한 이 관계가 갑작스럽게 무너졌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갑작스러운 어떤 흐름, 욱하는 감정에 이별을 선언했을 수도 있다고요. 이 관계는. 그러한 흐름 속에 이 사람은 과연 이 관계, 내가 이 관계를 다시 만나도 될 만큼 이 관계는 가치 있는지를 아직 고민 중인데, 이 관계가 다시 간다라고 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나가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건 좋아. 다시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페이스로 가려면 어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이 사람이 아직 마음속에 결단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인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되느냐, 과연 제외를 하는 게 좋냐, 제외 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내 쪽으로 좀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결론, 이거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마음, 점점 커지는 마음, 뭔가 후회를 한다는데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했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엄청난 후회, 내가 미쳤지라고 하면서 머리가 대머리 약을 먹을 정도로 머리를 다 쥐어뜯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를 진짜 놨을까? 지금쯤이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너만한 사람이 없었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말 들을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게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이 사람의 행동을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잦은 SNS 활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적당히 비밀 유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적당히 하나씩 올라가는 아주 시크릿한 사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SNS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컵 2개가 올라가 있는 커피숍 사진을 올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여자일 수도 있는데 남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사람의 사진이 나오지 않아. 미쳐버리겠어. 도대체 누군지. 약간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유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소 영악하다라고 할지어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떠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요. 자, 그러면 연락운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락에 대한 의지는 더 많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의 시기 4일 혹은 4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도 괜찮은 시기? 1주 혹은 한 달. 여러분들은 4주나 한 달이나 도찐개찐이에요. 뭔가 서로에 대해서 기운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연락운이 앞으로 당겨져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당겨져 있는 이 인연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쩌면 단시간에는 서로 간의 긍정 기운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생각외로 마음이 빨리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4일, 지금으로부터 4일 혹은 4주차 연락운이 있는데 언제 연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볼게요. 4일. 4일 차에 연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연락운을 당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약간 감정을 톡 건드려보는 듯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람의 SNS라든가 카톡 푸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자극하는 사진들을 좀 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이 사람을 비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했는지 모를 정도의 헷갈리는 BGM을 올린다거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신경 쓰이는 어떤 행동, 자극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커브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1주 혹은 한 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은 시기. 여러분들은 사실 안 하는 게 좋다 쪽에 더 많네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다면 한 달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시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참으시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사실 4주차에는 연락운이 굉장히 낮은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 1주차에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4일 차에 여러분들에게 마음 먹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다. 답이 없다. 아직은 어떠한 결말을 내리지 못하겠다. 나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일 차에 생각외로 빨리 해.
근데 이 사람이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나 없이 너무 빨리 적응해버릴까봐 겁나는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힘들게 될까봐 겁나는 마음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하시는데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사실상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관계에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너무 잘 지내고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까봐 적응돼 버릴까봐 약간 겁나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현을 우물쭈물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연락을 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환경적인 요인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부정적인 흐름이 그 후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10개의 컵카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그 후에도 어떤 환경적인 이벤트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현재로는 4주차에 연락오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연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혹시나 이 사람이 4주차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너는 나의 아무리 생각해도 운명인 것 같은데 한 번에 더 기회를 보자. 만약에 이번에 우리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데스카드, 이게 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이게 다시 연락을 하는 거라면 이 사람이 리버스, 관계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어요. 그쵸? 이 관계는 다시 살아나시게 되겠다. 이 사람이 현재는 연락을 마음먹는 거는 4일차가 더 좋아요. 더 확률상 높아. 4주차는 좀 낮아는 보이는데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원만한 회복이 이루어지겠다예요. 하지만 4일차에 연락할 확률은 높지만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도 이 관계 서로 간에 방해하는 요인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해서 또다시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다 나 모르겠어, 나 이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1주차에 내가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속으로는 은근 내심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을 받아주기는 해.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 사람의 적극성이 없어요. 적극성이 없어. 그 이후의 관계 흐름도 서로 간에 약간 간만 보고 기싸움을 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을 받아는 주나 그 이후에 서로 간의 기싸움, 서로 간의 애매모호한 텐션으로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흐름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예요. 한 달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 반응. 감사합니다, 네. 너는 역시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네가 연락이 와줘서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이 사람이요, 참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가온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관계가 굉장히 로맨틱하게 흘러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사람이 연락할 확률은 4일차가 높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한 달째가 좋다라고 나오지만 관계 흐름 자체는 이 사람이 4주차에 연락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 달째에 연락을 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 서로 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장벽도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벽한 행복을 이루는 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형제 간에도 너무나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 사람을 좀
지켜보고 이 사람을 조금씩 톡톡 건드려 보면서 자극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행동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유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리커버리, 회복이 된다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관계는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이고, 옆집 천사님도 또 여기 놀러 오셨네. 식사하시고 오셨나? SQNJS 니네 천사님에게 물어봐. 나 지금 디저트 먹고 있어. 이 커피 맛있니? 이런 느낌이네요. 회복은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어떻게 판단하고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명심해. 너의 행동거지, 너의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져 있는 혹은 지금은 끝난 사이에 상대방의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와 정확한 시기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취해야 되는 스탠스, 여러분들 수용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 부드럽게 여러분들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내서 이 사람이 아직은 사랑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실익을 따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받아주시면 이 관계 긍정의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킹 오브 원즈. 이게 여러분들 해붓 커플이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네요. 헤어지고 붙고. 이 누군가는 남성분이 연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남성분이 연상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보단 노안이에요. 그리고 꼰대, 보수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한번 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어요. 보수적인 꼰대, 약간 조선시대를 건너서 저기 백제시대에 약간 영의정급, 약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에서 온 문신 이런 느낌 좀 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군가의 보수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 패턴으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런 관계인데, 또 회복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간에 약간 가치를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또 만나요.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있었던 관계였다. 그러면 현재 연락에 대한 의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의 의지,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이 상대방은요, 긍정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연락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도찐 개찐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제 퍼센테이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55, 상대방이 45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으나 그래도 둘 다 연락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이렇게 연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긴 한데요. 이렇게 나 너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눈치 보시는 거거든요. 이분과 뭔가 이별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뭔가 철벽을 쳤다거나 강하게 이 사람을 내쳤다거나 항상 마음이 정리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마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옆에 없으면 좀 보고 싶고 걱정되고, 약간 눈앞에 안 보이면은 냇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되는 마음이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한 육체적인 어떤 이성의 끌림 이런 것도 강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도도하고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약간 감정을 눈치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달라지는 마음은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존심을 좀 세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은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연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너의 마음이 변했으면 어떡하지? 네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너의 반응이 예전처럼 그렇게 도도하고 나를 철벽치는 그런 마음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눈치를 보고 연락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내비두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릴수록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자기가 원래 연애의 가치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끌어야 돼?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그런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더 매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출발 쪽으로 더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연애가 아니고 다른 우선순위 문제인데 내 일이나 신경 쓰자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보다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새로운 인연 쪽으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인연에 대한 어떠한 우선순위 문제가 이제 바뀌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이 사람은 다른 우선순위 문제가 생긴다예요. 자, 그러면 연락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연락의 시기는 눕네, 늦어. 9주 혹은 9달이에요. 좀 늦어요. 새로운 의미를 약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9주는 2달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2달이 조금 넘은 시점. 그리고 9달은 진짜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게 생각 외로 좀 많이 걸릴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완전 앞에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도 된다라고 처음에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연락의 시기는 1일?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한다면 내일일 수 있어요. 오늘, 내일. 오늘부터 1일, 다음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오늘부터 24시간 아니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 혹은 향후 일주일 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이 네 가지 시기를 봤을 때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시기 중에서 언제가 더 확률이 높은지 좀 보도록 할게요. 9주. 9주 차이도 올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은 9주 차, 9달 차, 이거 둘 다 영향력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아주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약간 반 이상의 확률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50% 이상씩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좋은 시기 1일. 그리고 1주. 이게 다 나오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1일차,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안에 해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더 높기는 하거든요. 연락 확률은. 그러면 좀 볼게요. 이 사람은 훨씬 더 뒤에 있어요. 연락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시는 게 관계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9주 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는지.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는 다 식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한번 떠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시는 거에 가깝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약간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접점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성적인 어떤 감정을 제어하고 배제하고 다른 의도, 다른 어떤 질문이라든가 다른 일 때문에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알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계 흐름은 그 이후에는 여성분이 키를 쥐고 있대요. 상대방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받아들이느냐가 이 관계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포용해주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가가느냐가 이 관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이 키를 쥐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9달째 진짜 멀기는 해요. 지금 타로를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데 현재의 기운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의 기운으로 봤을 때 9달째 연락이 온다면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이상하게 약간 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끝나지 않는 쳇바퀴 속에서 도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때가 되면요, 두 분 중에 한 분에게는 다른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삼각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연락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성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뭔가 이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는 거라면 계속 비교를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비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괜히 끝난 것 같지 않고 계속 삶 속에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삼각관계가 뭔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관계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을 비우더라도 9주차에 연락을 하시는 게 더 관계의 어떤 효용 가치는 좀 있거든요. 여성분이 쾌를 쥐고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1일 뒤 24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좀 보여줄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뭔가 대화를 계속 해볼 거래요. 대화를 계속해서 과연 이 관계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간에 약간 노력할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대화로 인해서 뭔가를 푼다거나 대화를 해서 서로 간에 맞춰볼 건 맞춰보고 타협점은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실 거래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 제외됩니다. 연락이 곧 제외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어필했듯 상대방도 본인의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1일차 24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먼저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관계에 훨씬 도움이 돼. 그러면 일주일 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이 사람의 반응이 좀 이 관계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의도로 연락을 했는지 좀 궁금해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난 거 아닌지 약간 은근슬쩍 약간 떠보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 이제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관계 흐름에 더 도움이 된대요. 페이지 오브 완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고 서로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표출하는 어떤 즉흥적인 마음들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서로에 대해서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지금 나올래? 커피 마실까? 지금 뭐 앞에 산책이라도 할래? 내가 지금 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관계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24시간 안에 이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주차 이 사람이 연락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1주차 이후에 연락을 해보시는 겁니다. 사실 이 관계는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다 앞쪽으로 몰려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관계 누군가는 다른 이성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둘 간에 회복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한번 볼게요. 한 달 남아있죠? 한 달이야, 한 달. 여러분들 한 달. 사실 한 달이 회복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 어떤 방해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9주차도 2달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이때도 서로 간에 회복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여성분이 뭔가 포용하고 이 관계를 어루만져 줘야지만 어떤 유들이 있는 관계성이 생겨나지 바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기는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There's something better.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수호천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There's something better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경험치로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야. Choose on Traction 나오는 거 보면 어차피 다른 길로 선택하기로 간
인연이잖아. 어차피 결국에는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연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여지는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의 선택이 너에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어. 이 사람을 선택을 하든 다른 사람을 선택하든 결국에는 이 관계는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인연이지만 너의 선택 속에서 너의 흐름이 너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